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교육을 선도하는 우리 광주여자대학교의 글쓰기 실용 12주차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와 11주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했었죠. 12주차에도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이제 수업 자료 나머지 부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주, 11주, 12주 이렇게 3주차에 걸쳐서 프레젠테이션의 개념과 중요성,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기와 절차, 그리고 시청각 자료의 작성, 뭐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검토할 수 있겠군요. 자, 12주차 봅시다. 11주차 마지막 부분에서 발표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 이런 문제까지 봤습니다. 발표 자료 작성과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볼 곳이 있어서 볼까요? 발표 자료는 발표자가 참고하는 것과 청중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필 수 있죠. 대본은 발표장에서 실제로 전달할 내용을 두루 담고 있는 원고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는 이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표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킬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시청각 자료, 음성 및 동영상 자료 등의 이 프레젠테이션의 거의 모든 자료는 대본에 근거해서 제작되거든요. 대본이 없으면 준비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또 하게 된다거나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시각 자료가 무슨 내용인지를 이제 너무 긴장해서 잊어버리거나 또 정해진 시간, 주어진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시청각 자료는 발표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도구잖아요. 메시지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뭐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거나 그림과 사파를 넣거나 소리, 음악, 동영상 등 또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을 뭐 첨가하는 거. 시청각 자료는 뭐 제각각 구별되는 독특한 의미와 인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각 자료는 청중에게 선명한 인상을 주도록 구성할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시청각 자료는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발표할 모든 내용을 담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명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시청각 자료의 작성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청중으로부터의 아까 시작 화면이 좀 내가 녹화 프로그램 도구로 쓰고 있는 오캠 그 화면을 여러분에게 시작 화면으로 이렇게 한 2, 3분 보여줬나 본데 뭐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글쓰기 실용 12주차 공부를 하고 있죠.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공부. 자, 시청각 자료의 작성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청중으로부터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성공적인 발표를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자. 자, 첫째, 앞에서 이제 누누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한다고 할까?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발표의 목적과 청중의 필요에 적합한 자료를 준비할 것. 청중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 수 있는 자료일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간결할 것.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적 메시지만 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자료가 일관적일 것. 디자인, 도형, 컬러, 폰트 등의 느낌이 제각각이면 좀 혼란스럽거든요. 촌스럽기도 하죠. 네 번째, 효과적인 색채와 디자인으로 자료를 준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뭐 3D, 모션 그래픽 이런 그 첨단 기법을 또 많이 우리가 활용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 지금 설명했던 부분을 이 아래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또 보도록 합시다. 음, 머리 글자를 땄군요. 키스 원칙이다. 시청각 자료는 프레젠테이션을 돕는 보조 자료죠.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가 말로 설명하고 시청각 자료는 전달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간략하고 분명하게 이런 얘기죠. 핵심이 되는 사항들을 간단히 압축해서 내용을 항목화하고 조직화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장에 이제 뭐 이건 이제 그 우리 수업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나는 전체적인 수업 자료 교환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띄워놓고 보여주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읽어가고 설명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또 보충해 설명하고 우리 수업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의 슬라이드에는 한 가지 내용만 담아라 이런 얘기죠. 한 장의 화면에는 하나의 주요 내용만 담아라. 너무 많은 내용을 담는 경우에 청중의 주의가 흐트러지거나 내용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청중의 발표에 집중하지 못하면 프레젠테이션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겠죠. 데이터는 시각적으로 문자를 시각적 정보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단어나 문장 중에 기호나 항목화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바꾸고 숫자는 그래프를 사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은 데이터는 또 혼란스러우니까 꼭 필요한 것만.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근거 그 이제 자료의 출처를 좀 공신력 있는 어떤 그 출처를 명기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료는 그다음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이 그 내용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또 마이너스로 작용하거든요. 단순하게 핵심만 돋보이도록 해라. 지나치게 화려한 화면이라든가 과도한 장치 사용 이렇게 그 음이 있잖아요. 음향 효과를 이렇게 너무 많이 사용하면 굉장히 귀에 거슬리죠. 그다음에 전체 화면에서 사용하는 색상은 이미지 통일을 위해서 뭐 세 가지 이하로 사용해라. 강조한 부분은 일관되게 한 색상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밑줄이나 테두리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표시하고 소위 이제 애니메이션 기능도 최소한으로 절제할 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이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려버리는 그러면 이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할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슬라이드의 언어가 또 무슨 얘기인가 좀 봅시다. 청중에게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언어의 특징을 이해할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 숫자와 언어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뇌는 자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논리작용을 담당하는 왼쪽 뇌와 이미지를 담당하는 오른쪽 뇌가 동시에 반응할 수 있는 자격 구성이 더 이제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식을 보면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도식이죠. 분량이 많거나 복잡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청중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프 숫자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때 뭐 무슨 뭐 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5년 단위나 10년 단위로 이 출산율의 어떤 변화 같은 걸 보여줄 때 이 그래프를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수단으로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표죠. 핵심이 되는 부분은 별도색으로 표시를 해서 강조하고 발표자가 따로 설명할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장 작성하는 문장은 매우 간결하며 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현만으로 하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전문적인 용어 사용의 경우에는 이제 청중의 수준을 고려해서 할 것. 그 다음에 시청각 자료를 만들 때 유의할 것 세 가지 봅시다. 계속 이를테면
뭐 좀 잔소리처럼 그 이제 설명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청각 자료 만들 때는 다음에 세 가지를 유의할 것. 첫째, 고도의 어떤 집약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어를 중심으로 문장보다는 표제문 형태로 작성해라. 시청각 자료는 요점만 간단하고 분명하게 작성할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한 화면에는 하나의 정보만을 담아라. 한 화면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제시하면 시각적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장 형태보다는 문장보다는 제목과 같은 표제문 형태로 작성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시각적 효율성의 측면은 그러니까 문장으로 설명하지 말고 도표나 그림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시청각 자료는 그 내용이 한눈에 파악될 수 있게 작성해야 되겠죠. 청중들의 이해를 돕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시청각 자료의 목표니까. 따라서 단어의 나열보다는 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도표나 그림, 영상 자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더 좋아요. 또한 글씨체가 너무 다양하거나 한 화면에 여러 가지 색상이 혼재되어 있으면 좀 산만해지겠죠. 청중들이 좀 피로도를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글씨체나 색상은 세종을 3종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제, 형식의 통일성 보면 일단 글씨체나 글자 크기, 소제목의 그 형태, 기호 이런 데서 통일성을 유지할 게 필요해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시청각 자료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할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발표 자료도 일종의 완결된 하나의 텍스트죠. 따라서 각 화면의 내용들은 발표 전체 주제와 이렇게 그 연관되게 구성할 게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청각 자료 특성상 형식적인 통일성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글씨체, 글자 크기, 소제목의 형태나 장절, 구분 기호 등이 일관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식적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청중들은 발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손해요? 발표하는 내가 손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우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해서 10주, 11주, 12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보여줬던 목차의 그 마지막 장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실제자. 시청각 자료가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이것이 발표의 주체가 될 수는 없죠. 발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발표자, 프레젠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메시지 전달 효과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청각 자료는 부교재, 보조자료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발표자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게 매우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는 발표자가 전달할 내용과 메시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각종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서 그걸 다각도로 활용할 게 필요하겠죠. 또한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주도적인 그런 유능한 발표자가 있어야 한다. 발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음성 언어, 유능한 발표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런 발표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발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음성 언어와 비언어적 요소는 뭡니까? 제스처라든가 이런 표정이라든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걸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표정과 외양은 신체 언어를 대표하는 요인이라 할 정도로 청중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데 아까 그 11주차 마지막에 느낌이 중요해 노래를 조금 오래된 노래긴 한데 내가 그 소절을 수업할 때 그 느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두 소절 불러주고 그러는데 그 얘기죠.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렇게 표정과 외양 발표자에 대한 첫인상이 표정과 외양을 통해 형성되거든요. 발표자 표정과 외양에서 자신감과 당당함이 나타나면 청중은 그를 신뢰하고 관심을 보이더라. 그런데 좀 불안해하고 머뭇거리거나 좀 긴장한 걸 발견하면 뭐 그 자체 가지고 신뢰와 흥미를 잃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발표의 내용과 이렇게 연관되었을 때 이제 준비가 좀 부족하구나라고 그런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든 손해는 누가? 내가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연습은 원고 작성과 자료 제작을 할 때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시각자 어려움 및 대본의 완성도가 당연히 더 높아질 거고요. 연습과 점검을 하지 않으면 실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수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져요. 연습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원고 초안을 소리내어 읽어보라는 얘기죠. 소리내어 읽다 보면 어색한 단어, 잘못된 표현, 논리상의 오류, 더 좋은 표현, 사례의 적절성 등 내용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뿐만이 아니라 리포트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A4 뭐 두세 장 분량의 리포트를 과제물을 만들었을 때도 제출하기 전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소리내서 읽다 보면 어색한 단어, 잘못된 표현 이런 게 스스로 좀 알게 돼요. 그래서 뭐 내용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연습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이제 발표 시간을 체크할 게 필요하죠. 시간 안에 10분이든 20분이든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준비한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지 시간을 이렇게 확인해야 되겠죠. 실전과 유사하게 내용의 전체적인 조화, 원고 내용과 시청각 자료 일치성, 자신의 태도, 그다음에 이제 예상 질문과 답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게 필요해요. 실제 발표 장소에 가서 실전과 동일하게 이건 뭐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어떤 분석을 잘하고 준비와 연습을 잘할 게 필요하다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습 부분 끝나고 발표. 자, 준비 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발표할 때 이게 실수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연습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하라 이런 얘기죠. 발표할 때 긴장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뭐 알기는 알지만 긴장은 되죠. 긴장은 되는데 그 긴장을 떨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발표할 때 누구나 다 긴장하게 되죠. 가끔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뭐 불의 명곡이라든가 싱어게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쩌면 그렇게 소위 무명 가수들 7, 8년, 10년 넘게 무명 가수로 이렇게 묻혀서 지냈던 가수들이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인지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보기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그 다음에 불의 명곡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그 가수로서의 어떤 그 충분한 어떤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들이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무대에 설 때 긴장하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발표를 하려고 할 때 긴장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러 번 연습해서 그 발표하는 내용을 내가 그러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그다음에 청중을 분석해서 청중이 요구하는 게 바라는 게 뭔가 내 발표를 통해서 청중이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하게 쉽게 말하면 현장을 장악하고 있으면 발표할 때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럽니다. 내가 지난 주차에 내 실패 경험들을 두어 번 설명했었죠. 누구나 긴장하고 실패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실패가 치명적인 경우에는 실패하면 안 되겠죠. 자, 발표 뭐 이제 자기소개, 청중에 대한 인사 이런 순서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조금 또 오른쪽으로 넘겨볼게요. 잠깐만요. 예,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서는 신체 언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발표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 좋은 음성을, 어떤 음성을 좋은 음성이라고 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되면 발음이 정확한 거, 발음이 정확해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 의미가 잘 전달될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 그 다음에 이제 맑은 음성이면 좋겠죠. 맑은 음성. 맑은 음성은 그러니까 몸이 피곤할 때는 목소리가 좀 탁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날 뭐 술을 좀 마신다거나 그런 것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좀 잘 쉴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커피를 좀 이렇게 늘 옆에 두고 마시는 편인데, 사실 커피도 목을 좀 탁하게 하는 거니까 목마를 때는 발표 전에 커피보다는 그냥 생수를 이렇게 한 모금 마시는 것 정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목소리가 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세심한 준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배우 이선균의 코맹맹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리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의 어떤 배역 속에서의 그 코맹맹이 소리는 일정하게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이런 발표에서의 그 코맹맹이 소리는 굉장히 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적정한 이제 이를테면 소리 크기, 풍부한 음량도 중요하겠죠. 어, 너무 이제 소리가 적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테니까, 질의응답, 만약 질의응답이 이제 주어져 있다면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유의할 건 말투. 아까 했지만 목소리가 작거나 힘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받기 쉬워요. 그래서 청중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기가 어렵죠. 발음도 분명하고, 아까 얘기했죠. 메시지 내용을 잘 준비해서도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발표자의 발음이 부정확해서 청중들이 듣기에 불편하다면 그 발표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내 목소리 어떻습니까? 괜찮죠? 잘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불편하지 않지요. 그 음성도 이를테면 정확하고 목소리가 뭐 탁하지는 않지요. 예, 예. 그다음에 적절한 어정, 그 강약,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예, 말을 할 때는 천천히 시작해서 편안한 속도가 되면 속도를 점차적으로 높이는 이런 방법들, 음성 다양한 형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사람의 감각은 동일한 자극이 일정 시간 지속되면 무감각해지고 주의가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자극의 변화가 필요한데, 청중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그 음성의 어떤 변화, 고조, 장단, 강약, 완급, 이걸 말하는 거죠. 내가 뒷담화인데,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뭐 선생님은 이 고조, 장단, 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할 때 정말 자목에 점잖은 사람이죠. 점잖은데 이런 그 완급, 장단 이런 게 없어서 정말 참혹에 만드는 그런 사람이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자, 시선. 발표할 때 이건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중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거거든요. 청중과 시선을 교류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발표자가 청중과 시선을 주고받을 때 청중의 어떤 반응을 내가 확인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절할 게 있잖아요. 조절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제스처, 상황에 적절할 것. 그렇죠? 조용한 분위기의 장소에서 너무 큰 동작을 하거나 오버하면 안 되겠죠? 예. 머리를 자주 굽거나, 입을 자주 닫거나, 얼굴을 습관적으로 만지거나, 이게 이제 긴장해서 그러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끔 특히 교수들이 그 강의할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예.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좀 건방지게 보이죠? 예.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싸가지 없이 보여. 표정, 얼굴 표정, 얼굴 표정. 경직돼 있으면 안 되겠죠? 경직돼 있으면 긴장했다.
쳐줘야 한다. 그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그 내용을 충분하게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했고, 그랬을 때 자신감과 여유가 표정이든 음성이든 잘 전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발표를 한다거나, 이것도 굉장히 준비하죠. 결국 이제 발표자는 무대에 선 배우와도 같아요. 그렇죠? 일단 발표가 시작되면 뭐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도 의연히 대처할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신속한 상황 판단 능력이 요구돼요. 아까 2차 시에서 11주, 아까라기보단 지난주 11주차에서 내가 설명했을 때, 뭔가 발표할 때 그 마이크 없이 내가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를 가지고 발표를 하라고 했을 때 내가 당황해서 흐트러졌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워낙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적절하지 않아서 잘 대처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빚었죠. 자, 12주까지 해서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검토를 마쳤습니다. 또 이제 마음 교육과 관련해서 마음 편안하게 가다듬으면서 또 음악을 한 1, 2분 들어볼까요? 아이유의 신곡입니다. 라일락. 예. 저번에 혹시 들었나요? 들었더라도 하여튼 뭐 한번 들어봅시다. 오랜만에 그 신보죠. 아이유가 부릅니다. 라일락. 내리는 꽃가루에 눈이 조금만 눈물이 고여도 꼭 참을래 내 맘 막힌 비밀 쓸어 노력고 우린 어두워서 영원히 돼감을 순간이니까 우리 둘의 마지막 데이트를 잘 부탁해 어느 작별이 보다 완벽할까 Love me all the time spring 꽃이는 날 goodbye 이런 걸 말이 어려워 열거운 잎 같은 안녕 우리 분별의 클라이막스 기쁜 일이야 예, 간략하게만 들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